세변 길이 3, 4, 5인 직각삼각형 주어져 있는데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각 세변에다가 우리 수선의 발 내렸대요. DEF라고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선의 발의 각각 제곱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제 각각 제곱합이었으니까 자, PD 길이를 X라고 하고 PE 길이를 Y라고 하고 PF 길이를 Z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제곱 합이니까 일단 항이 3개죠. 3개니까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유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산술기하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항이 3개짜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항이 3개짜리도 있긴 했었어요. 세제곱근 씌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제곱합에 어떠한 우리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잠깐 복습을 하면은 실수 A, B, X, Y에 대해서 각각 제곱합의 곱과 얘네들을 적절히 믹스시켜서 AX 플러스 BY라는 1차 결합된 식의 제곱이 비교됐을 때 제곱합의 곱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된다?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세실수 제곱합 각각 A제곱, B제곱, C제곱과 X제곱, Y제곱, Z제곱 얘네들의 곱이 누구보다 똑같이 AX, BY, CZ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먼저 얘네들 만들어야 되는데 내부에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인데 얘네들이 누구랑 같냐면 자, P에서 각 꼭지점과 연결을 해서 3개로 쪼개면은 이 세 삼각형 넓이합이랑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5 곱하기 X 2분의 1 3 곱하기 Y 2분의 1 4 곱하기 Z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우리 소거시켜 주시면 여기에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5x 플러스 3y 플러스 4z의 값이 얼마다? 10이라는 어떤 실수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누구? 얘네들의 개수들이에요. 각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 그래서 얘들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5x 플러스 3y 플러스 4z의 전체 제곱은 누구보다 5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제곱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곱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 3개 제곱합의 최소값이었으니까 이 값은 10이라고 했었고 얘는 이제 다 계산을 해주면은 50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50으로 나눠주시면은 즉 50분의 144 해서 약분까지 해주시면은 25분의 72니까 분모분자 합의 값은 97 나온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지금 다음 두 직각삼각형 같은 녀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때 각각의 넓이를 S1과 S2라고 하겠대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결국 이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길이로 나타내려면 자, 잡을 텐데 닮음을 좀 이용을 해야 되죠.
8, 6,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3, 5 비율이 되죠. 4, 3, 5의 비율. 그래서 뭐 여기 동그라미 각 X라는 각, 동그라미라는 각 X라는 각이면은 이러한 직각삼각형 총 3개가 다 닮음이 된다. 그럼 닮음비를 좀 활용을 해서 자, 여기를 4X라고 잡을게요. 4X. 그러면은 여기 3X가 되죠. 3X. 그리고 똑같이 여기를 4Y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쪽이 3Y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3x, 4y가 S1의 넓이가 되어서 12xy가 되는데 이 S1의 최대값을 기억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지. 근데 x와 y는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꼴에 지금 뭘 물어봤어?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두 양수 합의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두 양수 합의 값을 여기 보시면은 뭐 얘가 4y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합은 8이었다. 혹은 여기도 봐도 상관없어요. 3x 더하기 3y가 6이다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2라는 식이 있으니까 이 합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어야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우리 최소값은 2루트 x y가 되는데 이 녀석이 얼마? 2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 곱의 최대값이었죠. 곱의 최대값. 그래서 뭐 2로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1 나온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S1의 최대값이었으니까 즉 12xy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기억이 일단 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니은 볼게요. S1이 최대일 때. 자, S1이 최대였다라는 거는 뭘 의미해? x랑 y랑 같을 때다. x랑 y랑 같을 때. 그래서 즉 x랑 y랑 같다라는 건 얘네가 누구로 같은 거야? 1로 같은 거지. 1로 같은 거. 그랬을 때 지금 직사각형 둘레 길이는 14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 뭐 4, 세로 길이 3 되는 거니까 4와 3의 합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3의 우리 2배니까 넓이, 둘레 길이 최대 값은 얼마다? 14가 나온다. 그때 둘레 길이. 자, 그 다음 디귿 보시면은 디귿에서도 비슷하게 S2의 최대값과 S1의 최대값은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은 뭐 동그라미란 X란 각 합치면은 9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X란 각 이렇게 되죠. 얘도 여전히 8, 6, 10 이렇게 나오니까 4대 3대 5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빗변 길이가 지금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뭐 5x라고 이렇게 잡아본다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에서 x, 이 직각으로 가는 게 4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이쪽이 4x 여기 세로 길이가 3x가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그라미라는 각 여기가 x라는 각 동의각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똑같이 해줄 텐데 자 여기에서 얘의 길이를 뭐 분수로 나오지 않게끔 해주려면은 우리가 4x, 4y로 이렇게 잡으면 이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원래 5의 비율이니까 5분의 4y가 되죠. 맞나요? 5분의 4y 5분의 여기도 분수로 나와서 좀 짜증나네. 내가 이걸 여기를 4y라고 잡을게. 자, 이쪽을 4y라고 잡을게요. 어차피. 그러면 여기가 얼마? 이제 5y가 되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4y라고 하고 5y라고 잡으면 4대 5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히나 5x랑 4y의 합이 얼마다? 8이다 라는 두 양수의 합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걸 잡을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거는 S2의 최대값인데 S2의 넓이는 15xy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x 곱하기 y 두 양수 곱의 최대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합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이 식에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 주시면 2루트 20 xy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약분시키고 제곱해 주시면은 16 그리고 루트 20 xy 제곱하면 곱하기 20 xy 나온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5x랑 4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S2의 넓이는 15xy였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0분의 우리가 15를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xy의 곱은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12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된다. 자, 어떤 집합 x라는 녀석이랑 어떤 집합 y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을 y에 있는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즉 짝을 지어주는 그러한 관계를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펑션에서 이렇게 f를 보통 따와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우리 밑줄 하나 그어둡시다.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거기에다가 그 앞에 각 원소의 밑줄,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를 오직 하나씩 대응. 그러니까 그 각 원소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 빠짐없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대응시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여기 집합 y의 원소에. 그런데 한 원소가 이 y의 원소에 두 개에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텐 화살이 하나씩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찍을 원소도 하나씩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하도 뭐 그 환승연애다 뭐다 이렇게 막 지금 난리인데, 이 녀석의 원소 x라는 녀석이 뭐 y랑 y2가 있다라고 할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은 함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그래서 오직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해서 이 함수 fx라는 녀석에서 이 x, 즉 나가는 원소들의 집합을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받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 공역 안에서도 이제 각각 x의 원소에서 선택을 받은 원소들을 모아둔 그러한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역을 함수값의 집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 fx바, 이 fx는 집합 y의 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값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치역은 공역의 우리가 부분집합, 이거 합집합처럼 보이겠다.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x, fx라는 순서쌍, 즉 x, y가 되는데, 이러한 순서쌍들을 모아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 순서쌍의 집합. 뭐라고 불러? 알고 있다 손. 이런다니까? 너희 공부를 해야 돼. 뭐 그냥 이런 공부를 해야지 괜히 막 이상한 계속 선행하고 뭐하고 혼자 뭐 이런 용어도 모르고 있는데 뭘 공부하겠다는 거야. 되게 간단해. 들어봤어. 에? 순서쌍의 집합을 역함수? 앞서가지 마.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순서쌍들을 모아서 나타낸 거를, 즉 순서쌍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의역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선으로 연결되냐 아니면 점으로 표현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역 x라는 녀석이 모든 실수였다면 모든 점들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선으로 보이는 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역 x가 자연수나 정수였어. 딱딱 끊어진 값이야. 특히나 이 수열에서 정의역의 원소들은 다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그래프로 나타내면 점으로 찍힙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그냥 선으로 연결할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원래 점으로 표현을 해야 맞는 건데 그걸 그냥 선으로 연결해서 일차함수, 직선처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순서쌍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정의역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점으로 표현되냐 아니면 선으로 표현되냐라는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어떤 범위로 나와서 실수였다라고 하면은 선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정수나 정수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점으로 표현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보게 항등함수. 상수함수 먼저 해도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상수함수 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그 표현. 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걸 써보세요. 아시겠죠? 나중에는 꼭 써보면서 공부하세요.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명제예요.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때 1대1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 명제라고 했으니까 참인 명제지?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다. 두 줄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대우 어떻게 되죠? 대우 fx1이 fx2와 같으면, 그치, 그 정역의 원소가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같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때 1대1 함수를 나타내면서 우리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징이 있지. 일단 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이 그래프의 특징은 x값이 오직 y의 한 원소에만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y축의 평행한 직선, 즉 x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씩? 한 개씩만 나와야 합니다. 일단 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왜? x값에 대응하는 y값은 하나씩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봤겠지만, 예전에 너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원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리면은 x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x값에 2개의 y값을 대응시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만 계속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면은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도 그 찍은 y값도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x축이 평행한 직선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씩? 한 개씩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로선을 그어야 돼요. 가로선을 그어서 이제 교점 개수가 오직 하나씩만 나와야 1대1 함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 혹은 감소하는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1대1 대응. 그렇죠? 먼저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방금 이야기 나온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충족시켰을 때 그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대1 함수 그래프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대1 대응은. 그런데 이제 이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라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역의 범위에 따라서 공역이 만약에 실수 전체였다라고 하면 저 아래 음의 실수부터 양의 실수까지 쭉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씩 나옵니다. 즉 두 가지를 비교하면 자 이런 둘의 fx와 gx라는 그래프가 있었대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1대1 대응 그래프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골라줘야지.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를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건이 붙으면 어떤 제한 범위가 생깁니다. 제한 범위가. 그래서 지금은 아무 말 없었기 때문에 공역도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y 값들이 전부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누구만 나와? 양수만 나오고 있지. 특히 지수함수처럼. 그래서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안 하고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라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정역과 치역 이제 지수함수에서 뭐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지수함수의 정역 어떻게 돼?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죠. 양의 실수 전체. 그래서 이 특히나 지금 지수함수를 그렸어요. 지수함수를. 이때 이러한 그래프에서 공역은 모든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양의 실수였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달라져서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공역이 양의 실수였다라는 말이 있었으면은 얘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죠?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제한한 범위에서는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범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역과 치역 서로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얘도 우리가 1대1 대응 그래프의 특징은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 또는 쭉 내려가는 감소함수라고 해요. 나중에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역함수 존재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i라고 나타내는데 이 항등함수는 내가 집어넣은 거 그대로 토해내는 함수예요. x를 넣었어? 그럼 x가 나오는 함수. y를 넣었어? 그럼 y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흔히 이렇게 i라고도 많이 표현하니까 그 표현 방법들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y는 x 그래프예요. 자, 마지막 이제 상수함수. 얘는 이제 컨스탄트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x 값을 누굴 집어넣던 간에 그냥 똑같은 값만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fx, x에다가 누굴 다 집어넣어도 얘는 어떤 임의의 상수, 이 c란 값만 나오는 함수입니다. 컨스탄트에서 그 c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특징이 누굴 집어넣던 간에 일정한 값을 나와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집어넣어도 c, 얘를 집어넣어도 c, 얘를 집어넣어도 c, 쭉쭉쭉쭉쭉쭉 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들 알고 계시고 이 표현들도 익혀두시길 바라면서 자 넘어가시면 어떤 둘 이상의 함수를 합칠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요.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할게요. 그때 이 x에서 z로의 다이렉트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나타낼 때는 x에서 이 z로 가는 함수를 나타낼 때는 자 그냥 f, g 이 순서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y의 원소가 결국 fx가 되는 거고 그 fx가 다시 z의 원소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g라는 함수의 함수값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 괄호하고 fx를 집어넣은 이 함수값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 먼저 대응하는 함수가 누구냐면 f가 먼저 대응하고 나중에 g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먼저 대응한 걸 안쪽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써줄 때는 g 합성기호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 합성함수가 만들어져야 돼. 합성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까? 막 섞이고 있어. 자, 방금 얘기했지만 이 y에 들어있는 그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때 이 y의 원소가 결국 뭐가 되냐면 이 함수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이 돼야 합니다.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 우리가 합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먼저 합성하는 거를 안쪽에서 써내려간다라는 거. 이게 3개, 4개 된다라고 하면은 F, G, H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쭉쭉 먼저 써주는 거를 안쪽부터 채워간다. 그래서 이제 F를 G에 합성시켰다라는 뜻이에요. F를 G에 합성시켰다 라고 하면은 G 안에 이렇게 fx를 합성시키는 거다.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어떠한 조건이 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면 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1대1 대응. 그랬을 때 이 y의 원소를 다시 x의 원소에 대응하는 그러한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녀석을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 뭐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게 된다. 그래서 y에서 x로의 함수를 의미한다. 근데 그 거꾸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x에서 y로의 함수가 f라고 했을 때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 세팅이 x의 원소와 y의 원소가 개수가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어느 하나가 더 많으면 안 돼요. 같아야지만 만들어진다. 1대1 대응이 안 되면은 거꾸로 반대로 화살을 돌렸을 때 대응하는 원소가 없거나 아니면은 둘 이상의 원소에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함수,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원소가 1, 2, 3에 대응을 하는데 A는 1을 찍고 B는 3을 찍고 C도 3을 찍었어. E는 선택을 못 받았어. 이걸 F라고 한다면 반대로 화살을 돌렸을 때 1은 A를 찍고 2는 대응하는 원소가 없고 3은 B와 C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가 안 되죠. 따라서 오로지 하나씩에 대응을 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녀석한테 대응을 또 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충족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반대로 돌렸을 때 B는 3을 찍고 C는 2를 찍었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돌렸을 때도 커플 성사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망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저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저 합성함수랑 같이 세트로 묶으면 x, y, z가 전부 즉 f라는 함수도 g라는 함수도 1대1 대응이었다라고 하면은 y에서 x로의 함수 f 인버스 y에서 z로의 함수가 g였으니까 z에서 y로의 함수는 g 인버스. 그럼 반대로 z에서 x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 먼저 대응하는 게 누구니? 얘죠. g 인버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야. 먼저 대응하는 걸 어느 쪽에? 안쪽에다 쓰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즉 G합성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 동글뱅이 G 인버스 라고 이렇게 써준다. 됐나요? 마치 대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우. 우리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바꿔주고 부정 하듯이 역함수도 어떻게? 전체 합성함수 전체 역함수는 바꿔주고 역함수 해주면 된다라는 거 순서 주의 꼭 해주시고. 이 정도면 끝이야. 그래서 그 역함수의 성질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때 함수값을 찾을 때 이 역함수의 성질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질 중에서 하나가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양변에 f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시켜 버리면 소거돼요. 소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f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시켰다라고 하면 결국 a라는 녀석은 역함수에 b를 넣은 함수값이었다 라는 거. 이 바꿔주는 걸 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함수값 찾을 때 항상.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좀 전에 설명한 f 합성 f 인버스
거기서 지금 뭐 책에서는 x라고 되어 있죠.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등함수가 된다라고요. 항등함수. 그래서 얘는 그대로 x가 된다. 당연히 이 x는 어떠한 집합 x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같지 않습니다. 같아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찾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F, G, H 셋 이상의 어떤 함수를 합성시키는데 F와 G를 먼저 합성하고 나중에 H를 합성하나 G와 H를 합성하고 나중에 F를 합성하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러면 역함수에서도 똑같이 F랑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랑 F 이렇게 합성시키면 얘네들은 서로 가능합니다. 교환이 성립해요. 유일하게. 원함수랑 역함수 관계에서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정의역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정의역 원소에 맞춰서 우리가 교환이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다 아닙니다. 어떤 제한이 걸리면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함수 관계 서로 합성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소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얘 반대로 이렇게 또 뭐라고 써놨냐면 F 합성 F 인버스 Y는 Y다라고 하죠. 그때 Y는 집합 Y의 원소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설명한 건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인데 선생님이 여기 써놨던 거 바꿔주고 역함수 취해준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의 성질 보시면은 fx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죠.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 xy 즉 정역과 공역이 뒤집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치역이랑 뒤집히는 거예요. 치역이랑. 어차피 치역이랑 공역이 같았으니까. 그 밑에 공간 많이 있죠? 자, 이거 하나 적어두고 합시다. fx와 좀 이따 문제에서도 할 거예요. f 인버스가 같도록 하는 이 녀석의 실근 fx와 x. 왜냐면 역함수랑 우리가 항상 그 뭐 교점의 좌표 개수라든지 아니면 그 교점의 x좌표 값이라든지 이걸 찾을 때 원함수랑 역함수를 연립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문데 그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fx와 f 인버스의 실근은 누구랑 같나 보니까 fx랑 y는 x와의 실근이랑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일치한다. 아, 너무 길게 했나? 자, 필요 충분이에요. 필요 충분. 자, 그런데 여기다 조건 추가. 단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증가함수일 때만. 감소함수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직접 찾으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fx랑 f의 역함수의 교점 뭐 좌표라든지 아니면 그 교점 개수라든지 이걸 찾을 때 y는 x랑 연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면은 fx가 증가함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fx랑 y는 x 교점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fx가 알고 보니 감소함수인 경우에서는 교점 개수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지수함수로 볼까? 이러한 fx가 있었어. y는 x가 기본적으로 있다면 이 역함수 y는 x 대칭이니까 로그함수 된다라고 하면 이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다 어디에 있어? 이렇게 y는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y는 x랑 그냥 연립을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는데 당연히 지수함수를 또 y는 x랑 연립을 못해요. 아시겠죠? y는 x y는 x에 접어버리면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됐나요? 그래서 이때 y는 x와의 교점 감소함수일 때 교점 찾으면은 y는 x와의 교점이 몇 개야? 지금 그림상 하나죠.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만 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얘 어떻게? 이 역함수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더 추가가 되는데 y는 x와 만나는 점도 찾지만 누구랑 또 찾아야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과의 교점도 찾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녀석은 얘가 뭐 a, b라고 하면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이 서로 y는 x 대칭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y는 x 위에 있지 않은 두 점이 더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다음 x에서의 x로의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인데 이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되는데 지금 0과 4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대칭축은 x는 2가 되죠. 그래서 이 x는 2를 기준으로 증감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감소와 증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범위를 제한하면은 우리가 1대1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소하는 쪽만 본다라든지 혹은 증가하는 쪽만 본다라든지 이렇게 반을 딱 잘랐을 때는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x값이 a 이상 x에서 x로의 함수였으니까 y도 전부 a 이상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1대1 대응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함수값 또한 a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이상 범위를 봐야 되는 건데 a가 일단 존재해야 되는 곳은 2보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는 순간 a 이상 범위에서는 감소가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감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1대1 함수 자체가. 그래서 일단 적어도 a라는 녀석은 대칭축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어디서 만들어져? a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이 fa라는 녀석이 누가 돼야 돼? 최소값이
a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의 값이 a다라고 해서 a가 0 또는 5가 되는데 우리가 a란 녀석은 2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2 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5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넘어가서 자 5번 보시면은 x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래요. 이때 fg의 h는 x에서 x로 해. 각각 f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는 지금 항등함수,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 순서가 되는데 f2가 g3과 h4의 합이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였으니까 g3의 값은 그냥 3이고요. 그 다음에 h4의 값은 일정한 어떤 c라는 값이라고 할게요. 상수함수였으니까. 근데 이 c 값은 1과 1, 2, 3, 4 중에 하나니까 3 플러스 c라는 녀석은 즉 f2의 값은 최대가 4가 되죠. 그러니까 c는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죠. c는 1. 그래서 hx는 전부 1로 이렇게 대응하는 상수함수였고요. 그러면 f만 결정하면 되는데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f2는 얼마 나왔어? 4가 됐고, 그리고 그 옆에 조건을 보시면은 f4는 f3 플러스 2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최대가 어차피 4가 되는 건데 4는 안 나오니까 이미 2가 4를 찍었잖아. 그러면 얘는 될 수 있는 게 1, 2, 3인데 f3도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1, 2, 3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1일 때 3, 2일 때는 4. 근데 4는 이미 2가 찍었죠. 3은 당연히 원소가 없고 집합에. 그래서 탈락, 탈락. 그러니까 F3이 될 수 있는 건 1뿐이다. 그래서 F4가 뭐가 된다? 3 된다. 그럼 나머지 1은 자동적으로 2를 찍게 되겠지. 왜? 뭐야? 뭐가 떨어졌어? 괜찮아? 박살났어? 쏟은 거 아니지? 자, 볼게요. 잠깐의 소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원하는 게 F1, G2, H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F1은 얼마?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2는 항등함수니까 2. 그 다음에 HX는 1이라고 했으니까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